요즘 세계 경제의 최대 관심은 단연 중국 경제일 겁니다. 중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시진핑 주석의 자신감과 부양책에도 중국 위기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본질엔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 1인 독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이 위기론의 실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중국은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그 내부에서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서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이 흔들리는 경제, 이 위기가 이 시진핑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서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시스템의 위기인데 이 사회주의 시스템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시진핑 당 총석이고 네. 국가 주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고요. 네. 특히 그 코로나 팬데믹 대처, 이제 중국은 강력한 봉쇄 정책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푸는 것도 갑자기 확 풀더니 리오프닝을 한다고 그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정책 결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네. 시진핑 개인이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서방의 의심도 받게 됐고 네. 그게 이제 차이나 리스크, 시진핑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나오면서 예. 기업들도 그렇고요. 국민들도 그렇고 심리가 이제 신뢰 심리가 상당히 약화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투자도 안 들어오고 국민들도 경제 발전에 투자를 안 하고 자꾸 저축을 하고 그만큼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면에서 네. 중국 사회주의 정점에 있는 시진핑 주석의 개인 예. 생각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시진핑 1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 같은 거 교수님은 어떤 걸 꼽으실까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당 총서기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성을 강조합니다. 네. 사회주의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이 통제하고 국가가 통제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기업을 통제한다는 네, 기업 말씀이시죠? 같은 예. 경우가. 그런데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이런 그 기업인이 중국 공산당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비판도 하고 이런 금융 체제는 뭐 전당포식 구시대 금융체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갑자기 실종이 됐잖아요. 한 2년간. 예. 실종이 됐다가 뭐 일본에 나타났다 그러고 원래 그게 시작을 할 때 그 빅테크 기업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좀 선진적인 어떤 흐름 속에 네. 그 일종의 엔트그룹이라는 예. 이 그룹을 하나 창설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을 보면 당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민간 기업이라든지 네. 그 총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허용할 수 없다. 그런 네. 통제를 그 범위를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그 대대적인 규제가 네. 그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공동 부유론, 이 다 같이 잘 살자. 그렇습니다. 그 네. 부유론의 시작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온 상황 그리고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면 이 공동 부유가 아니라 공동 빈곤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우려가 예. 나오는데 뭐 여기 대해서는 좀 어떻게 위기가 평가하세요? 이제 조장이 됐으니까 그런데요. 사실 공동 부유라는 말 자체는 아주 좋은 말이죠. 다 같이 잘 살자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냐 하면 이 공동 부유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파이를 키워서 더 새로운 발전을 하는 공동 부유면 좋은데 네. 지금 이제 그 전에 중국 정부가 했던 이런 공동 부유 정책은 그 소위 중국에서 새롭게 태동한 많은 민간 기업들의 부를 재분배하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국유 통제 범위 안에 집어넣어서 재분배하는 형태로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있는 재화를 가지고 다시 나눠주는 거니까 그거는 확장된 부유가 아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소된 부유하더라도 축소된 부유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경제 상태가 나빠지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경제가 어려워지는 네. 이러다가 공동 빈곤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를 기업인들도 그렇고 중국 국민들도 그렇고 또 해외에서 바라보는 투자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가 이제 자꾸 위기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 당국도 뭐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아요. 네, 뭐 금리도 내리고 네, 뭐 네. 세금도 낮춰주고 뭐 나름대로 부용책을 쓰는데 이 중국식
표현대로 이 질서 있는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네. 바로 그런 어떤 시진핑 체제의 어떤 리스크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질서 있는 정리라는 거는 사실 이제 부동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너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니까 네. 그 영향력을 좀 감소시키면서 국가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정리하는 게 이제 질서 있는 정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지만 과감하고 자신 있는 정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대금리를 1% 내리고 거래세를 좀 내리고 이래가지고 유동성 공급하는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시장 관찰자들은 이게 제대로 확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거나 이러기가 예.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 핵심에는 시진핑이 중국식 방법으로 정리하겠다라는 의도가 네. 확고하게 들어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 주석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일단 시진핑은 기업한테도 또 인민들한테도 좀 신뢰를 잃은 지금 그런 네, 상황인 것 현재 같은데.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시진핑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법을 바꿔서까지 이렇게 자기 임기를 늘린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은 그냥 내려올 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시진핑은? 가장 그 시진핑의 권력의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게 네. 만약에 안 되면 상당한 당내 반발과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놓고 시진핑 체제가 채택할 수 있는 것은 더 강력한 강압으로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 그런 국민들이나 기업인들 또는 해외 관찰자들의 눈높이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금 시스템을 완화시키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방식으로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걸 관찰을 하면서 보면서 이제 통제를 네. 관망을 하면서 그래도 통제의 끈을 놓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야, 이거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이 이렇게 발전해 온 것도 나름대로 중국이 그전에 특히 덩샤오핑 체제 때는 좀 그 유화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역사적 경험도 네. 시진핑 주석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권력을 유지하고 그러려면 약간은 타협적으로 나오는 네.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중국 문제를 투자 관점에서만 좀 들여다봤는데 교수님 설명을 보니까 조금 더 다각적인 안목에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준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